말을 타고 사냥을 나선 고구려의 왕이 길가에서 흐느끼는 한 사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1800여 년 전 이 만남이 나라의 법을 바꿉니다. 때는 2세기 후반, 고구려는 5부족, 이른바 오부가 힘을 나눠 쥔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왕의 힘은 아직 절대적이지 않았죠. 돌본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의 험준한 산과 골짜기를 무대로 성장했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좁고 척박했죠. 179년 신대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남무가 왕위에 오릅니다. 훗날 고국천왕이라 불릴 인물이었죠. 사서는 그가 키가 9척에 몸집이 웅장하고 힘은 소틀들만 했으며 너그럽되 나약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즉위 6년째인 184년 한나라 요동태수가 군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고국천왕은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좌원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뱃목이 산처럼 쌓였다고 전합니다. 왕비는 연나부 출신 우소의 딸 우씨였습니다. 이 왕비는 훗날 고구려 역사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부 가운데 연나부는 대대로 왕비를 배출하며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왕조차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전해집니다. 귀족들은 관직과 재물을 대물림했고 그 아래에서 백성의 삶은 고달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았죠. 그리고 190년 우려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왕비의 친척 좌가려와 어비류를 비롯한 연나부 대신들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것입니다. 이들은 벼슬을 팔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자식들까지 세도를 믿고 남의 자녀와 전택을 함부로 빼앗았다고 전합니다. 왕이 이들을 벌하려 하자 좌가려 무리는 191년 도리어 사병을 모아 왕도를 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국천왕은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진압하고 주모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귀족의 전횡에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반란을 겪은 왕은 낡은 귀족에만 기대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여긴 듯합니다.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의 왕은 명을 내립니다. 내부에 명하여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각자 청구하라.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쓰겠다는 뜻이었죠. 이에 신하들은 한마음으로 안류라는 인물을 청구합니다. 왕은 그를 불러 국정을 맡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류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릇이 못되니 서암록곡 좌물촌의 을파소를 쓰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을파소는 유리왕 때 대신이던 을소의 후손이었으나 벼슬 없이 시골에서 밭을 갈며 살던 농부였습니다. 성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웠지만 때를 만나지 못해 스스로 농사지어 먹고 살던 숨은 인재였죠. 안류의 간곡한 말에 왕은 사람을 보내 예를 갖추고 겸손한 말로 을파소를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은 을파소에게 중해대부 벼슬을 주고 우태의 자기를 내렸습니다.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을파소는 뜻을 다 펼치기엔 벼슬이 낫다 여겼습니다. 어진 이를 더 높은 자리에 앉혀 큰일을 이루시라 청한 것이죠. 왕은 그 뜻을 알아채고 을파소를 국상, 즉 나라의 재상 자리에 앉혔습니다. 모든 국정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오랜 귀족과 신하들은 시골 농부 출신이 재상이 된 것을 못마땅해 했다고 전합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일었죠. 그러자 왕은 못 박듯 선포합니다. 귀하든 천하든 국상을 따르라. 거스르는 자는 온 집안을 벌하겠다.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든든한 신임을 얻은 을파소는 정사에 힘을 쏟았습니다. 상과 벌을 분명히 하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백성은 편안해지고 나라 안팎이 안정되었다고 사서는 전합니다. 왕과 재상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194년 시련이 닥칩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여물지 않았고 백성의 국가는 텅 비어갔습니다. 그해 10월 왕은 지량이라는 곳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누군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리 우느냐?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난하여 품을 팔아 노모를 봉양해 왔습니다. 한데 올해는 흉년이라 품 팔 곳조차 없어 어머니를 먹일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탄식했습니다. 백성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임금인 나의 죄다. 스스로를 꾸짖는 것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사내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내려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은 관리들에게 명했습니다. 호라비와 과부,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 수 없는 이들을 찾아 구휼하라. 여기서 왕과 을파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아예 항구적인 제도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대법입니다. 봄철인 3월부터 7월까지 나라의 곡식을 백성의 식구수에 맞춰 빌려주는 제도였죠. 그리고 추수를 마친 10월에 빌린 곡식을 갚게 했습니다. 보릿고개에 굶어 죽는 백성을 나라가 직접 살리는 장치였습니다. 고국천왕은 이를 한 해로 그치지 않고 나라의 상설법으로 삼으라 명했습니다. 진대법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은 순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관청의 곡식이 백성에게 풀려나갔습니다. 굶주리던 마을에도 다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자 굶주리던 백성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선은 왕이 이 제도를 두고 기뻐했다고 전합니다. 진대법은 우리 역사에 기록된 가장 이른 국가복지제도의 하나로 꼽힙니다.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본 발상이었죠. 이 정신은 훗날로 이어집니다. 고려의 위창, 조선의 황곡이 모두 이 진대법에 뿌리를 두었다고 평가됩니다. 굶주린 백성을 외면하지 않은 왕과 시골에서 불려나온 재상, 두 사람이 있었기에 진대법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년 고국천왕은 대를 이을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명재상 을파소는 뒤를 이은 산상황대까지 나라를 떠받치다 203년 윤을 감았습니다. 밭갈던 농부가 남긴 위협이었죠. 그가 죽자 온 나라 백성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사서는 전합니다. 재상 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한편 아들 없이 남편을 잃은 왕비 우씨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왕의 죽음을 숨긴 채 한밤중에 궁을 빠져나간 것이죠. 그녀가 어둠 속에서 찾아간 곳은 바로 죽은 왕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위를 건 한 여인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됩니다. 형제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왕좌, 그리고 산상왕이 된 연후.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막히는 하룻밤을 따라가 봅니다.